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은 셀 수 없이 많다.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다. 햇빛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의 치유를 돕는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킨다. 햇빛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모든 형태의 치료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이상적인 만병통치약이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해로운 부작용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수담입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햇빛의 선물, 옹긴이는 정진근,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책 제목이 햇빛의 선물인데요.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이렇게 많고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도 또 보충제를 통해서도 흡수할 수 있지만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김이나 주근깨 생길까봐 걱정하지 말고 햇빛을 쬐며 걸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주는 선물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햇빛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며 통풍이나 관절염, 빈혈, 습진, 피부염, 천식 등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책소담이 알려드리는 꿀팁. 햇빛을 얼마나 받으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얼굴, 팔, 손 등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햇빛의 선물,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저자 서문.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 약이라는 단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해주는 알약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는 알약 등이 약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근본적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치료약과 에너지가 있다. 그것은 자연이라 불리는 광활한 약국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의사는 여러분 자신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 처방전을 보낸다. 개개인이 각자 느끼는 징후나 증상이 이러한 처방전이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여러분의 몸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갈증이 바로 그것이다. 입이 건조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물을 마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굳이 의학 전문가가 처방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알약이나 정제 혹은 캡슐로 만들어져 있고 포장에 약 이름과 복용량,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있는 것들만 약인 것은 아니다. 자연에는 없어선 안 되고 믿을만 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연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햇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불러온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게실 구석에 놓인 잡지들 가운데 하나를 집어 페이지를 휙휙 넘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중 한 페이지에 우울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 금발머리 여자가 미소 짓는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의미심장하게 들어올리면서 우리 언니는 실수로 자살한 것과 같아. 피부암으로 목숨을 잃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공익 광고가 펼쳐진다. 충격과 동정의 분위기가 몰아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매우 놀랍다. 우리의 삶에서 햇빛을 차단하라 라는 문구가 호소력 있게 여러분의 폐부를 찌른다. 여러분은 결코 액자 속의 슬픈 사진처럼 햇빛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지체 없이 화장품 가게로 뛰어들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처럼 위험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적의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발걸음을 멈춰보자.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지금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에 현혹된 것이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여러분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호함으로써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잡지에서 보는 충격적인 공익 광고는 진실을 호소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유명한 암 관련 자선단체에 의해 제안되었고 직접 투자 관계자인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자외선 차단제의 제조업체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광고다. 이 광고는 여름 내내 많은 여성 잡지에 실렸다. 광고 속의 경고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피부의 변화를 살펴보라며 강력히 권고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진실을 파헤쳐보자.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사진 속 여성의 직업이 모델이고 피부암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가슴 아픈 메시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면서 피부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스스로 현명하지 못해 죽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고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부당한 시도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믿음 아래 사회에 순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뢰와 신념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해당 단체가 홍보 정책을 통해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유한 자선단체가 이후 학자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단체의 주요 설립자가 아직도 설탕 대신 행운의 담배에 손을 뻗어라 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매우 효과적인 담배 광고로 기억된다는 사실은 단체의 설립 배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 실제로 악성 흑색종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피부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은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전체 피부암의 6%를 차지할 뿐이며 나머지 94%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형태이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피부암과 나머지 양성 피부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처럼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피부암은 미국 내 암의 발생과 생존율에 대한 역학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SEER 데이터베이스에서 암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거의 대부분 치료된다. 이로 인해 죽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처럼 훨씬 일반적인 형태의 피부암을 두고 죽음의 편평세포암이라거나 치명적인 기저세포암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치명적이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흑색종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피부 종양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껏해야 햇빛에 의한 화상을 방지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진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예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방하려 하지도 않는다. 햇빛에 의한 화상과 흑색종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실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흑색종 발병 위험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관한 교모한 술수와 거짓말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셀 수 없이 많은 햇빛의 혜택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비타민 D는 무엇인가? 칼시페롤이라고도 부르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지만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노출된 다음 몸에서 합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타민 D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햇빛을 쬐어 몸에서 합성되거나 음식 혹은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 상태이고 이것이 몸에서 활성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2개의 수산화 반응을 거쳐야 한다. 칼시트리올은 몸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D의 활성형이다.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은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다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호르몬과 함께 골무기화를 촉진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므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 강화식품은 가장 중요한 비타민 D 식품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역할이 뼈의 질병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타민 D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성 단뇨병, 암, 심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비타민 D다. 비타민 D와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이라 불리는 신경계 질환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지 않다. 이 병을 가진 환자들은 점진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고 아주 간단한 일조차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서는 단지 문 밖으로 나가서 무료라고도 말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이 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별로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이 병은 종종 젊은이에게 발병하여 인생의 전성기를 누려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척수 바깥쪽에 있는 지방 절연층인 미엘린이 경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뇌와 몸의 나머지 부분 간에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느리게 만들거나 심지어 중단시키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법들이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약회사와 연구원들은 최소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개가 그렇듯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였던 약물 치료가 결국은 오히려 뇌 손상이나 암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터페론은 지난 10여 년간 다발성 경화증, 즉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일부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공급되기도 하는 약이다. 하지만 이 약의 장기 효과가 검증된 바는 없으며 부작용과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효과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제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과 인터페론 사용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된 시험 분석에서 인터페론은 처음 1년 동안 보통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해에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환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고 추적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고서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터페론을 사용하는 환자는 플라세보 약을 사용하는 환자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다. 감기 같은 증상이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백혈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혈중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치료를 시작한 첫 해에는 인터페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지만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인터페론 처방을 받는다. 과학자들은 이 약의 효과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비타민 D, 즉 하루 평균 14,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복용할 경우 이 병의 잦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연구에서 이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한 환자들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몸의 기능을 유지했다. 연구원들은 이 치료법의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하루에 4,000 IU 이상의 비타민 D를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권고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첫째, 해당 연구에서 4,000 IU보다 적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한 환자들은
별다른 치료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어진 연구에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구를 수행한 토론토 대학교는 그 전에 이미 다른 연구를 통해 하루에 1만 IU의 비타민 D를 복용해도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만약 여러분이 알약으로 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피부색이 흰 편이라면 피부가 약간 분홍색을 띨 정도의 시간 동안 햇빛에 온 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2만 IU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피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만들어져도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것이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비타민 D의 효과를 보여준 첫 번째 연구 결과이겠지만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비타민 D를 사용한 선례는 이미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있을수록 가장 먼저 다발성 경화증이 예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앞의 연구에서보다 절반 정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척수에서 경화된 영역의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높은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에 대해 대규모 연구를 수행한 올리버 길리 같은 비타민 D 연구자들은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해 동안 강력히 주장했다.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최신 의약품과 획기적인 치료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영국 총리에게는 줄기세포 연구에 수백만 파운드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들어가고 캐나다의 다발성 경화증 협회는 다음 세대 연구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센터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얻는 것의 위험과 이익을 저울질해 볼 수는 있겠지만 햇빛을 이용한 이 치료법은 전혀 돈이 들지 않고 건강보험도 필요하지 않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법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합 비타민 형태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여성은 아무런 보충제도 먹지 않는 여성에 비해 40% 낮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을 갖고 있다. 18만 7,56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햇빛이 부족한 것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첫 번째 연구였다.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할 위험이 낮다. 연구원들은 자외선 노출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외선이 다발성 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들은 유년기와 이른 청소년기에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다발성 경화증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덧붙여 자외선이 약하고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더 많은 햇빛을 쬐어야 한다. 비타민 D와 근골격 질환. 미국인 성인 중 2,500만 명이 현재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앞으로 걸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것이 특징인 질병이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 구루병과 골다공증은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어간류를 이용하여 이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영양학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몸 안에 정상적인 양의 비타민 D가 축적되어 있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노인과 폐경기 여성 그리고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원들은 정상적인 뼈가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신체적 불균형이 분명히 나타나는 갱년기가 되면 부수고 새로 만드는 두 프로세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뼈보다 부서지는 뼈가 더 많아진다. 나이든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골 소실이 적다. 골 소실은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몸에 비타민 D가 많을수록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는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로 무기질 대사에서 수행하는 고전적 역할 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 어린이들에게서 구루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인데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을 보여준다. 연구원들은 1990년에서 1999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두 병원에서 영양구루병으로 진단받은 어린이 30명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이 어린이들은 모두 생후 5개월에서 25개월 사이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모유 수유를 받았지만 비타민 D 보충제는 투여받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환자가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질병이 발견되었으므로 연구원들은 이 질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진단이 내려진 시점에 키와 체중의 성장이 늦은 상태였고 3분의 1은 발달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늦은 상태였다. 상단수 어린이들이 다리가 휘거나 골절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비타민 D 결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비타민 D는 음식과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간, 달걀 노른자, 생선 등이 있다. 초기 연구에 의하면 버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타민 D 보충제에 비해 100배 이상의 많은 천연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한다. 게다가 의사들은 버터가 폐결핵, 건선, 안구건조증, 충치 등을 치료하고 구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구루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판단한다. 모유 수유의 증가. 전문가들이 모유 수유를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모유에 함유된 비타민 D의 양은 산모의 몸에 얼마만큼의 비타민이 있는지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모유에는 매우 적은 양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며 모유 수유만 받는 어린이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소아과 의사들은 유아에게 적절한 비타민 보충제를 처방하지 못하며 특히 모유 수유만 하는 유아에게 맞는 비타민 보충제를 처방하지 못한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구원들은 이런 사람들도 구루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유 수유가 유아에게 이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피부가 검은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아기가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루에 최소한 4,000 IU의 비타민 D 보충제를 공급해 줘야 한다. 많은 모유수유 지지자들이 모유수유를 비방하는 모든 것들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모유수유를 받은 유아에게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모유를 완전 식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조금은 불행하게도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유가 영양학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유아식에서도 천연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구체로 봐야 한다. 대구 간류에 들어있는 구루병 치료 물질을 비타민으로 분류한 것은 너무 뿌리가 깊어 수정하기도 어려운 불행한 역사적 오류였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고 음식물에 천연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구체다. 모유를 비롯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완전식품에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것은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모유 수유를 받고 있는 유아가 유일하게 필요로 하는 보충제이지만 이것은 오직 유아가 햇빛을 보지 못할 때뿐이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피부가 검을수록 더 많은 양의 햇빛이 필요하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D가 없다면 아기에게 구루병이 발병하지 않더라도 뼈의 전상적인 성장이 지연되고 다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뼈의 적절한 성장과 건강을 위해 칼슘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비타민 D는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암을 예방하는 햇빛. 1940년대 프랑크 에펄리는 위도와 암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그는 햇빛이 암에 대해 상당한 면역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 입증된 사실이다.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수행된 2개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 간의 암 발병 빈도를 비교했다. 그들이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는 그룹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얻기 위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하루에 25분,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허세틴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항암제보다 햇빛이 실질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비타민 D가 축적되었을 때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국 맨체스터 왕립병원의 바버라 마워 교수는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거나 그 이상인 13명의 여성들은 6개월의 실험 기간 동안 생존하였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 13명 중 5명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6개월 안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크레이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및 칼슘 보충제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현대 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이 연구는 네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1179명의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 중 한 그룹에는 하루에 1500mg의 칼슘과 1100IU의 비타민 D가 제공되었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이 제공되었다. 4년 뒤
칼슘 및 비타민 보충제를 공급받은 그룹은 암 발병 위험이 60% 감소했다. 연구 후반부의 3년 동안만 살펴볼 경우에는 보충제 덕분에 암 발병 위험이 무려 77%나 감소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비타민 D의 효과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당연하게도 미국 암학회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좋은 뉴스거리가 되었다. 미국 암학회의 대변인인 마지 맥컬로는 어느 누구도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충제를 복용해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암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미국 암학회가 암 발병 위험을 77%나 감소시키는 보충제를 복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미국 암학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암학회는 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자신들의 힘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 암이 계속 존재하기를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단체다. 미국 암학회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비영리 조직이고 제약회사, 유방조영술 장치 제조회사, 그리고 암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많은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골다공증은 주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발생하며 비타민 D 결핍은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으면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우울증, 대장암,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예방할 수 있다.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뼈의 변형과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의 이름이다. 비타민 D 결핍은 제2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 비만은 몸에서 비타민 D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의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비타민 D 결핍은 정신분열증과도 관련이 있다.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만성 비타민 D 결핍은 종종 섬유근육통으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증상이 근력 저하, 근육통 등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당뇨나 암처럼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을 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2000IU씩 공급받은 영유아는 이후 20년 동안 제1형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80% 가까이 감소한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 D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을 쬐어야 하는 양은 체질이나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및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태양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햇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수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별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독성이 가득하고 값비싼 의료용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학은 상당 부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의료 종사자들과 의사들이 부당하게 환자들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장에서는 완전히 불필요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수많은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의사들은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값비싼 약들을 처방한다. 신부전의 60%가 의약품 사용으로 발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진통제가 암을 유발한다. 많은 약들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단순한 바이러스성 발열이나 흔한 감기조차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특별한 약은 전혀 없다. 질병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독한 약물을 오용하는 것은 타고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체력을 떨어뜨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코르티손 등의 약물은 천식 환자의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증요법으로 황달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다. 현대의학의 분명한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과 관련된 기업과 종사자들이 시장에서 지금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의사들로부터 완전히 속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건강하고 온화하며 생명을 살리는 치유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혜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다.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풍부한 햇빛도 그중 하나다. 그것들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의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햇빛은 12피트 깊이까지 바닷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의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한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헬렌 쇼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선글라스 혹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황반병성과 같은 특정 퇴행성 안질환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다.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선글라스 착용을 중단하거나 선글라스 색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햇빛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시력을 개선하고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눈 운동, 알칼리성의 좋은 영양소 섭취, 그리고 텔레비전의 장시간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전형적인 실내 생활은 산성식품과 산성음료로 인한 지나친 자극, 텔레비전 시청에 의한 콜레스테롤 증가 및 탈수요가, 그리고 눈을 포함한 몸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온갖 스트레스 요인 등과 어우러져 시력을 떨어뜨린다. 태양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의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나 일부 애완견조차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경우 우리 눈은 적절히 자가 치유를 하거나 지친 시세포를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실명이나 안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 부분 태양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백내장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영양결핍, 흡연, 오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한몫을 한다. 질병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그것을 일으키는 환경 요소들 뿐만 아니라 식습관 및 생활습관들이 축적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눈에 햇빛을 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강렬하지 않은 시간대에 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햇빛의 치유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이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육체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으며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자외선 차단제의 주장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햇빛이 균형 잡힌 성장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정으로 햇빛 화상을 입을지라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룰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방어 프로세스를 화학물질로 방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피부와 눈이 햇빛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심지어 몇 분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책소담.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하는데요. 태양은 공짜입니다. 햇빛이 주는 선물 10가지 목록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두 번째,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세 번째, 심박출량을 개선시킨다. 네 번째, 필요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다섯 번째, 혈당량을 조절한다. 여섯 번째,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일곱 번째,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여덟 번째, 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아홉 번째,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한다. 열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태양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